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이고요. 명도를 위해서 울산에 갔다가 전 소유자분, 즉 점유자분을 만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지금 낙찰 받은 지 딱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전 소유자분께서 가끔씩 통화되십니다.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업종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 가능하신데 오늘은 조금 선을 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침에 문을 두드리게 됐고요. 참 운이 좋게도 최땡땡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벨을 누르니까 직접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황하신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왜냐, 문을 두드리면 항상 없는 척 아니면 진짜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재 중인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오늘은 처음 벨을 눌렀을 때 문을 여셨고요. 우선은 제가 이사 관련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변에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앞집에서 그런 시선 때문인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해당 호수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이럴 때 항상 컨셉은 전 낙찰자의 대리인이다 라는 마인드를 장착한 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2주 3주가 지났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아마 계속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연락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노하우 딱 잘라서 날짜를 지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보다는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회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만났을 때 조금 더 고민해보고 확인해보고 연락 주실게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닙니다, 지금 2, 3주 시간을 드렸으나 계속 고민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그러면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후에는 협의와 이사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 정말 죄송한데 하루만 더 달라, 화요일 오후까지 달라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오후까지 제가 기다려드리고 그 이후에는 협의와 이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단서를 남겼죠. 전화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전화를 거꾸로 주셔야 됩니다. 화요일 오후까지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매듭을 지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연락을 주셔야 되고 누가 연락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일시를 정하고 연락의 주체를 이렇게 지정해 드려야 상호 관계가 편하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이런 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명도를 할 일이 있으시면 적당한 시간을 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없으시다 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매듭을 짓는 겁니다. 피쇼의 꿀팁, 매듭을 지어서 말해라.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날짜를 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괜찮으십니까? 연락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연락을 거꾸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대화가 오가고 듣는 입장에서도 와닿거든요. 오늘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다음 주 화요일로 오후까지 점유자분께서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고, 두 번째는 성과가 있었던 거는 조금 더 현실을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집이 넘어갔다 이런 거로는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좀 인식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집의 명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명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동사무소 가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라. 이제는 집주인이 아니시다, 그리고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문서로 몇 번 안내를 드렸고 서류도로도 몇 번 안내가 됐는데 모르셨냐 이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될지 몰랐다, 현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집문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냥 글자 세 글자잖아요. 근데 그 집문서에 지금 자기 이름이 빠졌다, 이거를 확인해 보시라, 이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하니까 조금 탄식을 내시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를 낮추셨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내 집이 아니구나를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제가 3연타를 쳤습니다.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안에 내용 물건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사진 촬영 가능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의뢰를 하신 집주인분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선차를 바라신다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영상 촬영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입구부터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딱 켜고 거실부터 베란다, 그리고 큰 방, 작은 방, 뒷베란다,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촬영을 싹 마쳤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제가 유리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분이 점유물을 훼손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미 저는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할지, 인테리어가 필요한지 아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갔을 때도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시세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도 집을 안 본 상태에서는 가격이라든지 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님도 미리 섭외를 할 수가 있고 가격적인 조율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과정이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낙찰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낙찰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다, 명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실제 해보면 다르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고 왔죠. 마지막에 점유자분께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1, 2주 내로 인도 명령 강제 집행 관련해서 안내가 나갈 것이다. 강제 집행의 과정, 그리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고, 사실은 이게 TV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짐을 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제로. 점유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가 문을 잠가 놓았는데 강제로 개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강제 개문하는 방법, 이후의 절차, 시기, 그리고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이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점유자분께서 이제 확실히 현실 인식을 하고 좀 서둘러야겠다라는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드렸으면 오늘 이런 내용까지 끌어내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전화를 피하셨을 수도 있고, 확실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느꼈고요. 1시간 좀 더 되는 거리지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 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화를 해서 안 받을 때 상심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시라. 두 번째는 매듭을 지어서 말을 하자. 횡설수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불리한 조건은 무조건 끌라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짜를 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주체도 점유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제3자업법. 점유자분께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뭐 부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대리인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고 확인을 해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깔끔하죠. 네 번째, 빨리 점유자분께 현타가 오게 하라. 예를 들면 집 문서가 넘어갔다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확인해 보시라든지, 지금 불법 점유자가 되셨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에비던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위축된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자. 어떤 걸 얻었죠? 점유자분 동의를 얻은 후에 집 안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두 가지를 또 얻었습니다. 목적물의 훼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팔 때 부동산과 협의를 할 때 미리 준비하고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명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를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게 실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어느 구독자분께서 옆에서 실제로 명도를 하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